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들 짚어보는 시간이죠. SNS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팩트체크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모니서치 이상엽 이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도움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텔레그램 방에 오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 들어가 볼게요. 역시 오늘 화장품주가 강한 배경에는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8월에 화장품 잠정 수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여러 방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도 3%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기초와 색조 부분인데 기초에서 21%의 상승, 색조는 18% 상승.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이 어마어마하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나 증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또 다른 방에는 K뷰티 연수출 100억 달러 돌파도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8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비교했을 때 수십 %의 성장이 나오고 또 나온 상황에서 지금 연수출 100억 달러 돌파도 유력한 상황이다. 알리, 아마존도 탐내는 K뷰티 밸류체인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 중에 한 축을 맡고 있는 화장품주 5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주가 흐름도 볼게요. 대표적으로 실리콘투도 오늘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이었죠. 현재 구간에서는 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리아나는 11.94% 급등, APR, VT, 센시 인터내셔널 모두 다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상임 이사님. 미국향 기초 화장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 또 우린 이렇게 잠정 수출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간 걱정했던 피크아웃이라던가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번 데이터로 싹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이건 과거의 데이터에 불과합니까? 이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또 9월 초면은 이제 또 수출 지표,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여러 섹터 이제 종합 무역 수출 지표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렇게 잘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화장품 쪽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실리콘2 관련된 또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온 게 참 타이밍 맞게 좀 매수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매수가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오늘. 그래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난 2분기에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미스난 기업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좀 이렇게 눈높이도 높았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아주 높게 좀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굉장히 높게 뛰어넘은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이렇게 좀 수출 지표가 잘 나오고 또 이제 실리콘2의 좀 증권사 목표가 레포트도 좀 나오다 보니까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되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커졌다라는 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연말에 또 소비 시즌입니다. 그래서 11월 29일인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리 또 이제 그때 좀 많이 팔리려면은 이제 수출 물량이 좀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10월 초 중순쯤에는 또 수출 지표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은 3분기 실적 기대감 살아났고 3분기 끝나고 10월부터의 10월 초중순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도 그게 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함께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선별해서 네. 관심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증명을 해줬고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도요. 화장품이 또 갈 줄이야 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부진했었죠. 최근 이 K뷰티의 밸류체인을 보시면 알리와 아마존도 탐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A부터 Z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공급하고 생산해내기 때문인데요. 기사를 하나 보시면요. 이 K뷰티 밸류체인별의 첫 번째로는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현대바이오랜드가 있을 수 있고 이를 OEM, ODM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를 인디 브랜드로 잘 메이킹해서 만들어낸 게 티르티르, 조선미녀, 마녀 공장이 있고 이걸 또 어디 판매하느냐. 국내에서는 CJ 올리브영 아니면 최근에 무신사 뷰티도 있었고요. 해외에서는 셰프라를 통해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진 대표님.
지금 다시 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면 이 많은 밸류 체인 중에서 어느 쪽에 키워드를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원료? 아니면 OEM, ODM? 아니면 잘 만든 브랜드? 저는 일단 하나하나 좀 기업들을 선정해서 네. 그 안에서의 움직임 보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저 표에서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의 흐름도 오늘 역시나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대장주인 실리콘2를 필두로 해서 오늘 전반적인 화장품 흐름들이 좋은데 이제 저 안에 있는 기업들 일단 1차적으로 보시는데 결국에는 저 기업들이 잘 가려면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수출이 잘 찍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잘 기반이 찍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화장품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M&A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 경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쪽은 M&A 이슈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투자금에 대해서 지금 다른 쪽은 좀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는 올해만 들어서 한 10건이 넘는 M&A가 성사가 됐다는 뉴스만 나오는 걸 보더라도 결국에 시장은 데이터,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도 종목별로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말에 일정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은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큰 그림이 일단 탄탄해야지 그 안에서 종목들도 같이 동조가 돼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큰 그림의 측면에서 특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리포트 노무라 쪽에서 나왔는데 결국 지금 성장 초기 국면이라는 이 이야기가 시장에선 좀 반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 데이터 잘 나오고 그리고 실적 잘 찍히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 이제 뭐 ODM 기업은 뭐 한국콜마 그리고 원료 관련돼서는 현대바이오랜드, 뭐 유통은 실리콘2, 그다음 브랜드 하면 또 VT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 종목씩 좀 내가 마음에 드는 그 회사들을 정리를 해두시고 계속 좀 따라 보시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 업종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주춤하다가 지금 한 고점 대비 한 23%가량의 내림세를 보여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언제나 안 좋다가 좋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 바꾸는 거야? 라는 의견 주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주가 하락을 유발했던 게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 있었고요. 여기에 환율의 변동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럼 화장품도 수출주니까 피해 보겠네? 라는 논리로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상존합니까? 아니면은 상존했는데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아직은 상존한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워낙 환율 관련돼서는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장에서 이 부분을 재료화해서 또 부각이 만약에 이게 실적으로 실제로 크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투심에는 영향 줄 수 있는 뉴스가 충분히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노무라 리포트에서도 보시면 환율 리스크 아직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는 실적에 실제로 반영이 안 돼도 이런 리포트에서 계속해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부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배제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화장품 관련돼서는 수출 데이터 올해 뭐 8월 잘 나온 거는 선크림, 기초가 특히 잘 나온 거 보면 전 선크림 쪽도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되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화장품을 투자하기 좀 힘든 환경은 이런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염두에 두시고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있겠 때문에 우리가 또 화장품주 살아나네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을 하자. 약간의 조심스러운 입장이셨고요. 이상엽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수출로 증명된 화장품주 오늘 저가면서 기회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는데 네. 이상엽 이사님의 탑픽 종목 그리고 화장품주를 향한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실까요? 네, 탑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리포트 나온 실리콘2. 네, 지난주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연일 매수가 이어졌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년에 뭐 영업이 이제 한 2,500억 원 이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시가총액도 그렇게 고평가된 상황이 아니었는 상황에서 또 수출 지표까지 잘 나왔고 또 미국에서 이제 울타뷰티가 이제 실적 관련돼서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 화장품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들어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출 지표 잘 나왔던 게 굉장히 참 분기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실리콘2 최근에 보면은 미국 700억 넘는 물류센터 인수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또 뭐 관계자의 말 의하고 또 뭐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번에 2분기에 유럽 매출이 작년 미국 수준의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 1년만 지나면은 유럽 쪽의 매출이 이제 내년에 현재의 미국 수준의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좀 실리콘2 대장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수급 쪽으로는 토니 모리 최근에 좀 사모펀드에서 샀고 뭐 금융투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작지만 이렇게 좀 두 종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실리콘2를 계속 언급해 주셨습니다. 노무라도 반한 실리콘2. 시작이다라는 단어가 오늘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다 그 안에 스탑픽으로 선택을 했고요. 수급을 봤을 때는 토니 모리까지 한번 관심 종목 안에 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유진투자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권혜순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 보겠습니다. 무려 리가캠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상향 조정했어요. 오늘은 사실 바이오가 좀 주춤한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바이오를 눈여겨보고 있을까? 우리도 같이 봐야 될까? 내용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과거에 보여줬던 레벨업과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확산과 지속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이 소수 기업들의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수 기업들이 성과를 나타내는 구간으로 진입하였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근 지수의 상승 일시적으로 보지 않으며 2025년까지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탑픽으로 리가캠 바이오와 에이벨 바이오를 언급했습니다. 이진 대표님, 오늘장은 바이오 관심이 좀 투자자분들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증권가에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진화의 시작이다라는 리포트였는데 과연 9월에도 진화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최근에 그 주도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웃퍼폼하고 쉬는 한 달이 될까요? 어느 정도는 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9월 달에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동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네. 일단 9월 달에 학회 모멘텀이 있고 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지금 하원 표결에 대한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에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있지만 이게 조정이 깊어지겠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의 이런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좀 저는 염두를 해두고 있고 물론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수급이 좀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더 이상의 바이오의 동력을 잃어줬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더 가파르게 지금 2차 전지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숨가쁘게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화하는 데는 그런 일정들은 가는 거지만 아직까지 모멘텀은 확실히 있다라는 전제 하에 저는 지금은 단기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살짝 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끝날 거 전혀 아니고 바이오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주도주다. 2차 전지 이야기 저희가 오늘 안 한 거는 잠시 후에 이슈 추적에서 더 자세히 추적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바이오로 집중해 보자면 그런 뉴스도 오늘 좀 화제가 됐습니다. 살을 빼려고 비만 치료제를 복용했는데 주사를 맞았는데 어떻게 사망률까지 줄여줬다고 하네요. 저희 오늘 주식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 보도록 하죠. 이 비만약이 노화까지 늦춰져서 뭐 불로초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지금 위고비의 주성분이 비만과 심장질환 예방 효과뿐 아니라 노화를 늦춰서 열환 질환으로 사망률을 줄인다. 무려 19%나 사망률을 줄인다라고 해요.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미국에서는 약값이나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관심을 많이 주고 있죠. 뭐 일라일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최근 비만 치료제주들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었거든요. 그게 뭐 펩트론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상엽 이사님, 이 불로초 비만 치료제 다시 시장의 관심을 비만 치료로 돌릴 수 있을까요?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돌릴 수 있는데 네. 네, 무슨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었는데 저도 이제 관련된 뉴스를 봤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를 봤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펩트론이 이제 대장주였다 보니까 펩트론의 이제 뭐 기술 이전 추진도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 전에 뭐 주주 배정 유증이 나오다 보니 또 뭐 작년 3월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래, 이럴 때 또 뭐 주주 배정이 나온 게 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몇몇 종목군들, 뭐 종목군도 굉장히 많죠.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군들은 흐름이 견조하다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봉 LS, 또 뭐 블루엠텍, 라파스 등은 좀 반등을 해서 조금 쉬어가고 있고 언제든지 타이밍만 오면 나 한번 좀 움직이려는 그런 뭐 뜀박질 뭐 도약하기 전에 그런 또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이 세 종목도 흐름이 모두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펩트론이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무마한 것도 있긴 있지만 몇 종목의 흐름 견조하는 거 그리고 또 모멘텀 살펴보면은 이르면 또 10월 달에 위고비가 한국에 지금 출시하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암젠에서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이상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뭐 3분기 이후 또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종목도 흐름 견조하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계속 필요하다. 비만 치료제주들 오늘 장에는 사실 대다수의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두 분 모두 다 이렇게 끝날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슈가 많은 게요. 오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바이오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언급됐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생물보안법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중국 대리기,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가 더 강화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우려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된다면은 이들의 매출, 뭐 우시바이오라던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매출에 큰 타격이 보여지면서 반사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이 기대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형당뇨 필수품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 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약업계는 신약과 시너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은 9월의 제약바이오 앞서 이재은 대표님도 이벤트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락할 때 그래 그럼 공략을 해보자면 어떤 종목으로 비만 당뇨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 내 안에 탑픽이 있으십니까? 비만 당뇨도 가지고 있고 네. 바이오 시밀러도 가지고 있는 욕심이 탑픽이 욕심 많으시네요. 네, 욕심을 많이 가지고 좀 종목을 선정해 보면 네. 동아 ST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엔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출시에 따른 장기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2024년에 초도 물량이 선적이 되고 2025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 시장을 겨냥을 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를 합니다. 17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확실할 수 있고요. 또 성장 호르몬제 그로트로핀이 이 회사의 실적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데 그동안 2023년 기준 950억 원의 매출을 나타냈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4년에는 1,3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그로 인해서 이익단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좀 보면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있고 또 대사 이상 지방 간염 글로벌 임상 2상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나 두 개 모두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좀 능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동안 한 8년 넘게 휴가논 이후에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해서 지금 R&D도 굉장히 열심히 공격적으로 자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ADC 기업인 앱티스 인수를 통해서 또 차세대 모빌리티 신약 개발에도 나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약간의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방을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기대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지은 대표님 갖고 있는 거 많은 것만큼 동아ST도 재료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선택을 했고요. 우리 이상엽 이사님, 이 동아ST에 견줄 만한 이상엽 이사님의 탑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글자 수는 적지만 네, 알테오젠. 아, 네, 지금 옆에서 계속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 최근에 좀 고가가 살짝 좀 막혀 있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아래 꼬리는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변곡점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9월 달에 23일 날 키트루다 이제 임상 3상 결과 발표도 있고 또 이제 뭐 산도즈와의 이제 신규 계약 체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ADC까지 또 SCJ 개발 기대감이 있어서 참 이게 뭐 세론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참 변곡점이라고 해서 좀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중 조절은 좀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네. 계속해서 대장
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2차 전지 급등으로 인해서 또 시가총액이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시가총액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선다고 하면은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전반에 또 분위기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몇 달째 이 대장자리를 지키고 있는 알테오젠 참 저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동아ST 이렇게 두 가지 제약바이오 탑픽으로 꼽아드렸으니까요. 오늘 SNS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팩트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압축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